자, 1번 첫째 항이 1005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서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그랬네요. 첫째 항이 1005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공차에다가 n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첫째 항이 1005가 나오려면 여기 n이 1일 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뒤에 플러스 1009가 있으면 1005가 되겠죠. 첫째 항 1005. 어쨌든 일반항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4n 플러스 1009라는 것이 10보다 작게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걸 구하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n이 이항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999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주시면 크다 부등호 방향 반대가 돼야 되죠. 네,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4분의 999. 자, 4분의 999를 계산해 보면 240 여기 4하면 16, 39 남으니까 249.75 이렇게 나와요. 하하, 그러면 n이 249.75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250항부터 10보다 작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등차 수열 AN에서 A1, 1항, 3항, 5항, 7항을 합했더니 0이고 10항이 24입니다. 이때 공차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4개를 합한 거 있죠.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항은 A죠. 그 다음 제3항은 A 플러스 2D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일반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5항은 A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고 7항은 A 플러스 6D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A 12, 24다 하는 것은 10항 A 플러스 9D죠. 얘가 24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 있던 이 식 있죠. 이거 얘는 정리를 해보시면 4A 플러스 몇 D인가요? 12D죠. 얘가 0입니다. 그럼 A 플러스 3D가 0이다 해서 얘 둘을 뭐합니까? 연립하겠습니다. 여기 A 플러스 9D에서 A 플러스 3D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얘를 기억, 얘를 니은해서 기억을 빼는 거죠. 그럼 6D는 24가 됩니다. D는 4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공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 4하고 바로 구해졌습니다. 그죠? 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A, B, 1이고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자, 조건이 뭐가 나왔죠?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면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 등차 수열이다. 그런데 몇 개입니까? 3개죠.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하면은 또 뭘 떠올려야 됩니까? 네, 등차 중항이 머릿속에 번쩍 해야 됩니다. 번쩍. 자, 그러면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A, B를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라 그런 얘기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림이 좀 삐딱하네. 어쨌든 작은 변부터 세 변의 길이가 작은 것부터 여기 A, 여기 B, 여기 1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등차 중항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차 중항 어떻게 되나요? B를 2배 하면 양쪽에 합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2B는 A 플러스 1하고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A는 2B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적고 기억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인데 B변이 누굽니까?
빗변이 바로 1이죠.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니은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A, B를 찾아야 하죠. 그래서 기억을 니은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b-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 되고요. 전개를 해보면 4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은 1입니다. 그러면 뭐 되죠? 5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 사라지고 는 0이네요. 여기 올라와서 계산 마저 할게요. 자, b로 묶어보겠습니다. 5b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럼 b는 0과 5분의 4가 나오는데 이 0은 될 수가 없죠. 이유가 뭐죠? 변의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b는 양수니까. 그럼 b가 5분의 4니까 a는 어떻게 되나요? 자, 기억에서 a는 2b가 5분의 4 빼기 1 해보면 5분의 8에서 1을 빼면 5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5분의 3. 자, 이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삼각형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짧은 거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 5분의 4고요. 빗변이 1이네요. 그럼 넓이는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5분의 6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지겠죠. 4번입니다. 제 7항이 50, 제 10항이 41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은 그렇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것은 언제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째 항이요. 첫째 항. 그러니까 첫째 항 우리 그냥 A라고 쓰면 되니까 첫째 항 A가 양수고 그 다음 D가 음수라면 처음에 첫째 항이 양수로 시작해서 D가 음수면 수가 항이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서 언젠가는 음수로 바뀌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럴 때는 자, 여기에 양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합이 최대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첫째 항이 음수고요. D가 양수일 때는 첫째 항이 음수니까 음수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D가 양수니까 수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양수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는 여기 음수로 되어 있는 이 항들의 합의 최소가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양수로 되어 있는 항들을 더했을 때는 점점 커집니다. 커지다가 여기서 음수가 딱 더해지면 다시 작아지게 되겠죠. 합이. 그래서 양수로 되어 있는 항들의 합이 최대가 될 거고 음수로 되어 있는 항들의 합이 최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떨까요?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일 겁니다. 그걸 여기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자, 7항보다 10항이 또 뒤에 나오는 거지. 뒤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수가 작아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차가 음수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7항 A7은 A 플러스 6D라고 우리가 써주게 되죠. 그럼 얘가 50이고요. 그 다음 A10, 제 10항입니다. 얘가 A 플러스 9D죠. 얘가 41이래요. 얘들을 이제 연립하는 겁니다. 빼주면, 지울까요? 자, 이걸 빼주시면 마이너스 3D는 9 해서 D가 마이너스 3이 나왔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오느냐? 첫째 항 A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되죠. 18. 그럼 마이너스 18을 이항하면은 68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68 되겠네요. 그럼 일반항을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반항은 공차에다 n을 붙이고 첫째 항이 68이 나오려면
플러스 71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항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이 최대가 되려면, 공차가 음수일 때 합이 최대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양수인 항, 그죠? 양수인 항, 마지막으로 나오는 양수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71이 양수가 되는 마지막 항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71 될 거고, n이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얼마 되나요? 3분의 71인데 얘가 대략 얼마쯤 되죠? 네, 3.6 점점점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얼마가 돼요? 따라서 23항까지, 제 23항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 23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될 거다. 그럼 우리는 S의 23을 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2분의 N 개수 23개 나오죠. 그리고 2A 하면 얼마죠? 136입니다. 136. 공식 그대로 적어서 할까요? 2 곱하기 68. 그 다음 플러스 n-1, 23 빼기 1. 여기에 공차 마이너스 3이 곱해져야겠죠. 여기 공식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계산 다 해보시면은 23, 그 다음 괄호 안에서 이게 얼마죠? 136인가요? 136. 그 다음 얘가 22에다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6 되겠습니다. 자, 2분의 23 곱하기 70이죠. 그러면 2분의 23 곱하기 35 되겠네. 이가 70이랑 약분을 했죠. 죄송합니다. 자, 23 곱하기 3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05가 되나요? 네, 805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그래서 Sn, 즉 등차수열의 합이죠. 등차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거나 또는 최소가 되는 거,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하는 거, 또는 최대가 될 때 n, 즉 몇 항까지의 합이냐, n을 구할 때 그때 뭘 적용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양수 항까지의 합이 최대, 마지막으로 나오는 음수 항까지의 합이 최소.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PN제곱 플러스 3N일 때 A10, 즉 제10항의 값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SN이 주어졌을 때, 즉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에 관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AN에 대한 문제인 건데 AN 대신 10을 지금 준 겁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뭐였죠 이게? 자, A1은 S1이었고요. 그 다음 AN은 SN에서 SN-1을 빼줘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A10입니다. 자, A10은 A가 아니라 S10 빼기 S9 하면 된다는 거지. 자, S10은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10개를 더한 겁니다. 그 다음 S9는 1항부터 첫째 항부터 9항까지 9개를 더한 거죠. 그럼 10개에서 9개 더한 걸 빼주면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항, 즉 A10이 남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10이요. S10 빼기 S9라고 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에다가 N에 10을 대입하면은 100P
플러스 30입니다. 거기서 9를 대입한 81p 플러스 27을 빼라고 했죠. 빼보겠습니다. 100p에서 81p를 빼면 19p가 되고요. 그 다음 30에서 27을 빼면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10은 제 10항은 19p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만들어졌는데 지금 P가 얼마인지 몰라서 여기 A10을 바로 구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문제 잘 보시면 공차가 2라는 조건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공차가 2라는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때 공차가 2라는 걸 적용하려면 S10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S9나 또는 S11을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차가 2니까 2 차이 나는 수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A9는 S9 빼기 S8이니까 S9는 여기 SN에 N에다가 9를 대입합니다. 그럼 81P 플러스 얼마죠? 27이 될 거고요. 그 다음 S8은 64P 플러스 38,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둘을 빼주겠죠. 그럼 81P에서 64P를 빼면 몇 P가 되나요? 17P가 되죠. 17P 그리고 플러스 3이겠네요. 그죠? 그런데 A10과 A9를 빼주면 뭐가 나와야 되나요? 공차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9P 플러스 3에서 뭘 빼나요? 17P 플러스 3을 빼주면 2P가 되는데 그것이 2더라 하는 거죠. 따라서 P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A10, 즉 제 10항은 P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럼 19 플러스 1 되겠죠. 3 되겠죠. 19 플러스 3 해서 22라고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푸는 방법이고요.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푸는 거 잘 보세요. 등차 수열의 합은요. 적어놓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뭐가 나올까요?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2차 항이고 얘가 1차 항이죠. n에 대한 2차 항, 1차 항인데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즉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등차 수열은 합을 구했을 때 상수항이 0이에요. 상수항이 0.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n제곱의 개수가 n제곱의 개수. 자, n제곱의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공차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n제곱의 개수가 공차를 2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n제곱의 개수가 지금 p죠. 그런데 이 p에다 2를 곱하면 공차 2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p가 2다 하고 여기 어디 있죠?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 p가 2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p는 1이죠. p가 1이면 여기 A10을 바로 만들어서 1을 대입하면은 아하 A10은 22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기억하고 있고 그 성질을 여러 번 사용하는 연습을 해 보신 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AN의 제4항이 8이고 제8항이 128일 때 R의 값은 얼마냐? 느낌 팍 오신 분 있죠? 얘는 2의 세제곱이고 얘는 2의 7제곱이죠.
그래서 항번호가 1차이 나는구나. 공비는 2구나 하는 거 단번에 알아차리신 분도 있겠습니다. 등비 수열이니까 제8항 즉 A8이죠. 큰 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가 AR에 7제곱 해야 되는데 128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제4항 A4인데요. 얘가 AR의 세제곱이죠. 얘가 8입니다. 그런 다음 이 둘을 어떻게 하나요? 네,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분되고 R 4제곱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128을 8로 나누게 되면 16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R은 얼마인가요? 2입니다. 자, 왜냐하면 R은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끝났네요. 다음 7번입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마이너스 13이고 곱이 64일 때 세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 세 수가 등차 수열일 때는 A-D, D, A 플러스 D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등비 수열일 때는 우리가 세 수를 A, AR, AR 제곱 이렇게 둬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요. 세 수를 합하면 마이너스 13이래요. 그래서 A랑 AR이랑 AR 제곱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3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곱이 64라고 하네요. 그럼 얘네들을 싹 다 곱해야겠죠? 전체를 다 곱하면 A가 몇 개 곱해집니까? 3개죠. 그리고 R도 3개입니다. 그래서 세제곱 R 세제곱이 64입니다. 자, 얘가 이제 기억이고요. 니은은 얘가 니은일 텐데 얘는 또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네. AR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좀 깔끔하게 다시 적겠습니다.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얘는 A를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 제곱해서 마이너스 13이다. 그 다음 얘도 A, R을 지수를 묶어낼 수 있겠죠. 얘가 64입니다. 자, 64는 4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AR이 4라고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AR이 4가 됐어.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A와 R을 구해줘야겠습니다. 그지? R만 구하면 되겠죠. 뭐 A를 구해도 되고요. R을 구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구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될까요? 네, A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A는 R분의 4죠. 얘를 대입해 주시면 R분의 4 괄호 1 플러스 R 제곱은 마이너스 13이죠. 자, 양변에 R을 곱하고 여기 괄호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플러스 4R 제곱은 R을 오른쪽으로 곱했을 테니까 마이너스 13R이겠네요. 그럼 이항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4R 제곱 플러스 17R 플러스 4는 0입니다. 자, 인수분해 되나요? 네,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1, 4, 4, 1 하면 16, 1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R 플러스 4 그리고 4R 플러스 1 해서 0입니다. 그럼 R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 오겠습니다. 따라서 A가 자, 그걸 안 구했네. R이 마이너스 4일 때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6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A가 마이너스 1, R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또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6,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자, 이때 세수는 이 경우나 세수는 똑같은 수 3개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수열로 봤을 때 순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세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뭔가요? A죠. 그럼 이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4니까 곱해주시면 4, 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6,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4가 되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경우나 이 세 수는 같은 수죠. 따라서 세 수는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6이다 라고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 순서대로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세 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1000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서 FN이 A1, A2, 첫째 항, 둘째 항, 1항, 2항, 3항 해서 N항까지 모두 곱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자. FN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최대라는 말에 주목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최대가 될 때 n의 값을 구해라. 자, 몇 항까지 곱한 것이 최대가 될 거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n-1제곱 할 텐데요. 얘를 첫째 항부터 쭉 곱한다는 얘기죠.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첫째 항이 1000입니다. 둘째 항은 500이고요.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자, 셋째 항은 A1, A2. 자, 셋째 항은 250이고요. 넷째 항은 125가 되고, 다섯째 항은 2분의 125가 되고요. 그 다음, 여섯째 항은 4분의 125 이런 식으로 구해지죠. 여기서 자, 이까지 곱하면 1000과 500을 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0에서 커져 버렸습니다. 50만이 돼버리니까. 그지? 그 다음 이까지 곱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3항까지 이 얘들을 모두 곱한 걸 얘기합니다. F3 여기까지 곱한 게 F2가 나올 거고요. 여기 셋째 항까지 곱한 게 F3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F2에서 250을 곱하면 더 커져 버립니다. 250을 곱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F4는 어떨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125를 곱하는 순간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최대가 아니고 얘도 최대가 아니고 얘도 최대가 아닙니다. 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대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자, 커지고 있을 때는 아니고요. 커졌다가 다시 작아질 때 최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최대죠. 그죠? 그러면 언제 다시 작아지느냐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언제 다시 작아지느냐. 곱하기를 하고 있죠. 계속. 곱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져 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왜 지금 얘들을 곱했을 때 그 결과가 그 이전보다 훨씬 커져 버리느냐? 곱하는 수가 1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곱하는 수가 1보다 작아질 때 1보다 작을 때 다시 작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1000 2분의 1 n-1 제곱되어 있는 이 일반항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마지막 항에서 우리가 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버리면 1보다 작아질 거기 때문에 1보다 작아진 항을 곱하면 그때는 다시 작아질 겁니다. 곱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살짝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1000을 나누겠습니다. 2분의 1에 n-1제곱이 10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2분의 1의 9제곱이 51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2분의 1의 10제곱은 1024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런데 1000분의 1보다 크려면 얘가 큰가요? 얘가 큰가요? 네, 분모가 더 크면 작은 수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까지만 1000분의 1보다 크게 나오는 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n-1이 9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거지. 누가요? fn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n은 12일 때 최대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n이 1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포인트가 뭐였죠? 공비가 양수기 때문에 모든 항이 다 양수일 겁니다.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가 양수니까 모든 항이 다 양수인데 지금 공비가 2분의 1이어서 그 수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를 한다고 해서 작은 수를 곱한다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 1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면 항상 결과는 커집니다. 그런데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결과가 다시 작아질 거기 때문에 결과가 다시 작아지기 전, 그죠? 이때 최대가 되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 항, 즉 1보다 큰 항까지의 곱이 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1보다 큰 항. 아시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얘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의 n-1이 1보다 작다가 되는 항을 곱하면 다시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이것의 바로 직전 항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1000으로 나눠보시면 2분의 1의 n-1 작다 1000분의 1인데 1000분의 1보다 작으려면 아까 1024분의 1이었죠. 그죠? 그러면 1024분의 1은 10제곱이니까 n이 11일 때는 1보다 작게 나오니까 다시 작아졌을 거라는 거죠. 11항을 곱했을 때는. 그래서 10 그 이전 10항까지 곱했을 때가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9번. 다음 그림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가 나열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려고 한다. 보기에서 숫자 카드를 골라 빈칸에 모두 채울 때 필요 없는 카드는 뭐냐? 필요 없는 카드. 여기에 수를 적는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수 중에서 적었을 때 이렇게 가로 방향 등비수열이 되고 세로 방향으로도 등비수열이 되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모두 등비수열인데 세 수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걸 푸는 문제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등비중항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A, B, C, D, E,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첫 번째 가로줄에서 등비중항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앞뒤 항의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AB가 9가 됩니다. 그러면 모두 자연수인데 여기에 보시면 곱해서 9를 만들 수 있는 수가 1하고 9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서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가 1, B가 9가 되거나 또는 A가 9, B가 1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볼까요? 두 번째 아니다. 이쪽으로 볼까요? A를 먼저 A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여기 세로줄 첫 번째 세로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 세 개도 등비수열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양쪽에 있는 항의 곱과 같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 C가 포함되어 있는 또 CD, 18 이렇게 두 번째 가로줄을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D제곱은 D제곱은 18C하고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볼게요. A가 만약에
1이라면 A가 1이라면 자 A가 1일 때 해가지고 A가 1이면 C는 얼마가 돼야 되죠? 1일 때 C는 2가 되야겠죠? 왜? C제곱이 4니까. 그럼 여기 보면 2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는 2가 됩니다. C가 2가 되면은 여기에 C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D제곱은 얼마가 되나요? D제곱은 36이 되죠. 그럼 D는 6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수가 나오죠. 그런데 A가 9일 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9라면 A가 9 대입하면 36이니까 C가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C가 6이면 6을 여기 대입해보면 얼마가 되나요? 18 곱하기 6. 18 곱하기 6은 6일은 6, 6, 8, 48. 108이죠. 108. 그러면 D제곱이 108이다? 자연수의 제곱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 D는 루트 108이 나오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A는 1하고 B는 9하고 C는 2, D는 6하고 구해졌습니다. 이미. 그럼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A, B, C, D가 이제 수로 바뀌었어요. A가 1, B가 9, C가 2, D가 6하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수만 구하면 되는데 얘들은 그냥 눈으로 바로 풀리죠. 얼마 곱했나요? 2 곱했고요. 얼마 곱했나요? 2 곱했습니다. 그래서 E는 CB가 되겠습니다. 자, 얼마 곱했나요? 2 곱했고요. 얼마 곱했나요? 2 곱했습니다. 그러면 F는 36입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은 수는 뭐죠? 8을 사용하지 않았죠. 따라서 필요 없는 카드는 8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시죠. 수열 로그 2의 4, 로그 2의 4의 세제곱, 로그 2의 4의 9제곱 해서 여기까지 로그 2의 4의 729제곱까지 있는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로그니까 밑이 2고요. 진수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얘는 얼마인가요?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 로그 2의 4의 세제곱 되어 있는 것은 로그 2의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다 하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적으니까 조금 그러네. 그냥 일단 적어 오겠습니다. 로그 2의 4의 9제곱은요. 이 4가 2의 제곱이니까 2, 9, 18제곱 2의 18제곱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인지 적질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6 될 거고요. 얘는 1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항들의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줘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첫째 항이 지금 뭔가요? 2입니다. 둘째 항은 6이죠. 셋째 항은 18입니다. 그 다음 항은 뭘까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좀 애매하죠.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감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볼까요? 자, 얘는 2의 제곱이죠. 얘도 2의 제곱이고 얘도 2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제곱이 있다고 생각하면 1, 그 다음은 3이고요. 그 다음은 9입니다. 그 말은 여기 진수의 지수가 곱하기 3으로 가고 있고요. 그 규칙성을 찾아주셔야 돼요. 곱하기 3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 진수의 밑은 4죠. 이 4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긴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요 2에다가 1을 곱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맞죠? 여기 지수 2랑 그 위에 있는 지수 1과 곱한 겁니다. 그 다음 6은요 여기 2와 3을 곱한 겁니다. 그 다음 18 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2랑 3의 제곱을 곱한 거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자, 규칙을 한번 보세요. 지수 1인데 지수가 곱하기 3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넷째 항은 로그 2의 4의 27제곱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2 곱하기 1 더하기 2의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729죠. 자, 729는 3의 몇 제곱이죠? 몇 제곱인가요? 6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의 6제곱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얘는 뭔가요?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등비수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입니다. 2가 첫째 항이죠.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 공비 빼기 1분 첫째 항 2 해주시고 공비의 개수 몇 개인가요? 몇 개일까요? 6개 아닙니다. 7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3의 0제곱이죠. 0제곱, 1제곱 해서 6제곱까지 갔으니까 0에서 6까지 7개입니다. 개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빼기 1. 그러면 분모 2니까 얘랑 약분해서 3의 7제곱 빼기 1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민준이는 매년 초에 연이율 4%고 1년마다 복리인 상품에 10년 동안 저금하려고 한다. 첫 해에 200만 원을 저금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보다 4% 많은 금액을 저금한다고 할 때 10년 말까지 저금한 금액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4%입니다. 그죠? 그리고 1년마다 10년 동안 10번 저금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200만 원인데 그 다음부터는 4% 많은 금액을 저금한다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에 첫 해에 200만 원을 저금합니다. 만 원은 생략하고 나중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에는 200만 원에다가 4% 많은 금액을 넣을 거예요. 2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에서 4%를 올려서 저금을 할 겁니다. 그럼 4%를 올리면 4% 많은 금액은 증가시켰다는 얘기니까 4% 증가시키면 104%, 즉 100분의 104, 1.04가 돼야겠죠. 1.04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는 또 전년도보다 4%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여기 전년도죠. 여기에서 4% 증가시키니까 여기다 1.04를 또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세제곱이겠죠. 세제곱입니다. 하나 더 적어볼까요? 200 곱하기 1.04의 세제곱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가면 맨 마지막 10번째에 저금하는 금액은요. 1.04의 9제곱이 되는 거죠. 왜요? 첫 번째가 0제곱이었잖아요. 그런데 합쳐서 모두 10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9제곱입니다. 자, 이때 우리 원리 합계는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요. 어떻게 될까요? 자, 1년마다 어디 있나요? 자, 매년 초에 저금을 했으니까 얘는 초에 저금한 겁니다. 그런데 말에 확인할 거다 그러면 얘도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한번 받게 되겠죠. 아시겠죠? 1월 1일이고 여기는 12월 31일이니까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한번 받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또 4%입니다. 그러면 4%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1.04를 한번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200에다가 곱하기 1.04의 9제곱인데 1.04를 곱하게 되면 1.04의 10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애는 8제곱이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 더 적어서 할까요? 자, 200 곱하기 1.04에 8제곱이 있었을 텐데 얘는 얼마가 될 건가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죠. 얘가 1년이 지난 거라면 얘는 2년이 지나게 되겠죠. 그러면 2년이면은 연이율 4%를 두 번 받게 됩니다. 이자를. 그래서 1.04를 두 번 곱해줘야 하겠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4에 8제곱에서 두 번 더 곱했으니까 얘도 10제곱이 됩니다. 점점점 해가지고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적립했던 이 200만 원이라는 저금했던 200만 원이라는 돈은 얼마가 될 건가? 몇 년 지나게 됩니까? 10년이죠. 10년 동안이니까. 그래서 200에다가 1.04가 10번 곱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던 원리합계 문제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지수가 모두 똑같습니다.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모두 똑같은 거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몇 개 더해집니까? 10개 더해지니까 곱하기 10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04의 10제곱을 얼마로 처리합니까? 1.48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200이랑 곱해주면 여기 0 2개 그죠? 얘가 100단위가 소수점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2를 곱하면 296하고 0이 하나 더 있고요. 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2분의 1의 n-1제곱 비수열이죠. 이것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첫째 항부터 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AN 플러스 SN이 있다 그러는데 AN은 나와 있고요. 자, SN을 보면 되겠죠. SN은 자, 공비가 얼마인가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2분의 1분의 첫째 항은 1이죠. n에 1을 대입하면 2니까 1 곱하기 생략하고요. 1-2분의 1의 개수제곱, 개수가 n개죠. 그럼 분모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분자로 오면 2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이 마이너스고요. 이 2를 이렇게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 하나 줄어들게 되겠죠. 왜요? 2랑 2분의 1의 거듭제곱을 곱하게 되면 2분의 1에 있는 이 분모 2를 이 2가 하나 약분시키죠.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AN이랑 SN이랑 더해보면 되겠네요. AN은 2분의 1에 n-1제곱이고요. SN은 2-2분의 1에 n-1이죠. 그러면 2분의 1에 n-1제곱이 사라지고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라고 했으니까 옳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수열 로그 2의 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로그 2의 AN은 로그 2의 AN 되어 있죠. 얘는 어떤 수열이냐? 괄호 처리할까요? 자, 얘는 어떤 수열이냐 하면 첫째 항이 로그 2의 A1이니까 어디 됩니까? 여기 1을 대입하면 1입니다. 그 다음 로그 2의 로그 2에 A2가 들어가야 되죠. 둘째 항, AN의 둘째 항, 뭐죠? 2를 대입하면 2분의 1 있죠. 2분의 1. 그 다음 셋째 항은 로그 2에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3을 대입하면 그 다음 넷째 항은 2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는요. 어떤 수열이 되느냐? 이거 얼마죠? 0입니다. 로그의 1은 0입니다. 그 다음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로그의 2는 1이니까.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제곱이다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될 거고 이렇게 생긴 수열이 됩니다. 자, 이 수열은 첫 항이 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죠. 로그 2의 AN은 로그 2의 2분의 1의 n-1제곱이죠. 그러면 로그 2의 여기 진수를 밑과 같은 수로 고쳐주시면 여가 됐으니까 지수를 부호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더라. n에 대한 1차식이 등장했죠. n에 대한 1차식이면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바로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을 가지고 모든 항의 로그를 취해 주시면 등차 수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디귿. 모든 등비 수열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등비 수열은 로그, 밑이 동일한 로그를 로그의 진수에다가 얹어주면 그 로그를 수열로 봤을 때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로그 an 빼기 a의 로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a의 n 플러스 1 빼기 a의 n은 미수열이다 그랬어요. 한번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an 플러스 1 빼기 an은요 2분의 1에 여기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n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an은 2분의 1에 n-1입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2분의 1의 지수니까 지수끼리 뺀 건데 밑이 같죠. 그러면 지수가 작은 애로 묶어보겠습니다. 2분의 1에 n-1을 뽑아내죠. 묶습니다. 뽑아내면은 에서는 2분의 1이 하나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빼기 1이 남겠죠. 되시죠? 그러면 얘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n-1 되니까 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인 거?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것입니다. 13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식을 잘 보시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그마 처리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얘가 첫째 항이고요. 1 곱하기 10, 그 다음 2 곱하기 9가 둘째 항, 3 곱하기 8이 셋째 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10 곱하기 1까지 갔네요. 그러면 변하는 위치를 잘 보고 이걸 n에 대한 형태의 일반항으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an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여기 왼쪽에 곱해져 있는 수가 1, 2, 3 해가지고 1, 2, 3, 그 다음 4, 5, 6 가겠죠. 그러면 앞에 곱해진 건 n번째가 n이니까 n이라고 일단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0입니다. 오른쪽은 10, 그 다음 9, 8, 7, 6 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얼마? 11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 8 해서 1씩 작아지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얘가 n 그리고 11 마이너스 n 즉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1n이다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나요? 10까지 갔으니까 10개죠.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1k 하겠습니다.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고요. k제곱 공식은 6분의 10, 그 다음 1 더해서 11, 그 다음 2 곱하고 2배 하고 1 더합니다. 21이죠. 공식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앞에 보고 빨리 공식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11 곱하기 k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10, 1 더해서 11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요 385입니다. 선생님 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이 자주 나오고 k제곱은 385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요 얼마가 될까요? 55죠. 얘가 약분하면 5에다가 11을 곱하면 55 거기다가 11을 또 곱하면 605가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220 이렇게 나오죠. 220 계산이 끝났네요. 자, 중요한 건 변하는 위치, 같은 위치에서 변하는 걸 하나의 일반항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식을 정리해 주시면 전체 일반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오각형 P1, 2, 3, 4, 5가 있다. 꼭 지점 P1에 있는 점 A는 P1에 있는 점 A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규칙은 첫 번째 점 A는 1cm만큼 이동하여 꼭 지점 P2에 도착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한 칸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 점 A가 n번째의 꼭 지점 Pi에 도착하면 n 플러스 1번째에는 Pi를 출발해서 이 I cm만큼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i칸 이동한다는 얘기죠. 점 A가 n번째에 도착한 꼭 지점이 Pi일 때 AN은 i라고 정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정했을 때 A1은 2, A2는 4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이때 1번부터 150번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니까 150개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칙성을 찾아주셔야겠습니다. 그 규칙성은 직접 몇 개만 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A1은요. 2라고 했습니다. 얘가 왜 2일까요? A1이 2라고 했죠. 자, 이 2는 뭡니까? 꼭지점의 번호죠. 꼭지점 번호. i가 꼭지점 번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i는 꼭지점 번호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그지?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얘가 1에서 1cm만큼 간 거니까 P2에 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번호가 2죠. 그래서 A1은 2입니다. 그럼 A2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자, n번째, 첫 번째에 도착한 것이 2번이죠. 그러면 두 번째에 도착하는 것은 2번이죠. 2번 P2에서 출발해서 2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만큼 이동합니다. 얘가 2번이니까 그러면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A3은 4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왜? 꼭지점 번호만큼 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4만큼 이동하면 여기 4번에서 하나, 둘, 셋, 넷, 3에 가는 거죠. 3번 꼭지점에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럼 A4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얼만큼 이동해야 됩니까? 3번이니까 3만큼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P1번에 가겠죠. 그래서 1입니다. 자, 그 다음 A5는요. P1번에서 1만큼 이동해야 되죠. 그죠? 이 꼭지점의 번호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1번에서 1만큼 이동해서 P2로 가게 되니까 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6은요. 여기서 또 2만큼 이동해야겠죠. 이 번호가 2니까, 꼭지점 번호가 2니까, 그러면 2만큼 이동하면 4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A7은요. 4였다면 다시 3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 A8은요. 3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1로 가겠죠. 여기 나와 있죠. 3이었을 때는 1로 갑니다. 그래서 1 됩니다. 그럼 얘는 AN이라는 이 수열은요. 첫째 항 2, 4, 3, 1 만들고 또 2, 4, 3, 1 해서 2, 4, 3, 1이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그마 K는 1에서 150까지 AK 했단 말이죠. 그러면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잘못 적었어요.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이 몇 개를 더해야 됩니까? 150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얘가 몇 번 나올 수 있느냐? 자, 150을 4로 나눠 보시면 4, 3, 12, 4, 7, 28 하고 두 개가 남네요. 그러면 37번 등장하게 되고 두 개가 남는 것은 2, 4, 3, 1 하고 끝나면 두 개 더 남았죠. 그래서 2, 4가 더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150개를 더한 것이 됩니다. 2, 4, 3, 1 더하면 10이죠. 10 곱하기 37 더하기 4 그러면 150
100이 아니고 370이 될 거고 4를 더해서 374하고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아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4 더하기 6이 2 더하기 4네요. 그럼 여기가 6이죠. 그러면 4가 아니라 6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영상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된 답을 적어주면 저는 신용을 잃게 됩니다. 됐죠? 15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자연수 34개, 34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수열 A1, A2, A3에서 A34까지 이런 수열을 만들 때 A34의 값이 될 수 있는 수 중 가장 작은 것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조건 보겠습니다. DI는 AI 플러스 1 빼기 AI가 돼야 되고 그 결과는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에서 D1, D2, D3, D33 중에서 같은 수가 최대 7개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일단 가에 있는 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33까지라고 했으니까 i에 1을 대입해 보면 D1은 A2 빼기 A1이죠. 그 다음 D2는 A3 빼기 A2가 됩니다. 그 다음 D3은 i에 3을 대입해보면 A4 빼기 A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얘를 여기 있는 가에 있는 이 식을 여기 AI를 이쪽으로 넘겨보시면 이항해보시면 AI에다가 DI를 더해주면 AI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A1, A2, A3 이렇게 우리 AN을 차례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4, A5, 점점점 해서 A33, A34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더해주는 것이 D1이라는 거지. 그리고 둘째 항에서 셋째 항으로 더해주는 것이 D2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가 D3을 더했고요. 여기는 D4를 더했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뭘 더했나요? D에 33을 더했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모두 양수입니다. 모두 양수예요. 그럼 양수를 더하면 커지겠죠.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D는 D들 중에서 D가 33개, 33개 있는데 이 D들 중에서 같은 수가 최대 7개까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의 34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얘가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더하는 값이 작을수록 얘는 작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작으려면 계속 더할 건데 시작하는 값도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A1이 만약에 1입니다. 거기다가 작은 수들을 더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1을 더하면 2가 되고요. 또 1을 더하면 3이 되고요. 1을 더하면 4가 되고요. 1을 더하면 5가 되고요. 1을 더하면 6이 되고요. 1을 더하면 7이 되고 또 1을 더하면 8이 되는데 이 D들 중에서 같은 수는 최대 7개까지만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했죠? 그럼 그 다음은 이제부터는 1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작은 수를 더할수록 A34는 작을 거기 때문에 1 다음으로 작은 수 2를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10, 또 2를 더하면 12, 그 다음 2, 그 다음 2, 그 다음 2, 그 다음 2, 그 다음 2 이렇게 해줄 건데 14, 16, 18, 20, 22 이렇게 갈 건데 이 2도 7개까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이제 또 2는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으로 바뀌어야겠죠.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작은 수부터 시작을 해야 작아질 수 있고 더하는 값도 작아야 작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 작은 수들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1에서 출발해서 그죠?
1을 몇 개 더할 수 있죠? 7개 더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도 7개 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을 또 7개 더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더하면서 더하는 이 D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33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7개 했고 7개 했고 7개 해서 7이니까 뭐죠? 7, 3, 21, 21개를 더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4 곱하기 7을 또 더해주시면 2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8개. 그 다음에는 또 7개를 더해버리면 35개가 돼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몇 개가, 5는 몇 개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자, 7, 7, 7, 7. 지금 현재 28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9, 30, 31, 32, 33까지 나와야 되니까 5개를 더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A34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겁니다. 1 더하기 7 더하기 24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니까 좀 복잡하네요. 다시 7을 묶어내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다가 7을 곱한 것으로 분배법칙으로 묶어내고요. 그 다음 25가 더해지면 되겠네요. 자, 얘들은 10이죠. 그래서 1 더하기 70 더하기 25 하면 96하고 계산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 96이 A34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이 좀 빠르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m은 1에서 n까지 괄호하고요. k는 1에서 n까지 k 플러스 n. 이 시그마 두 번 계산해야 되죠. 두 번 계산했더니 90이 되더라. 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안에 있는 시그마부터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k가 변수죠. k가 변수니까 m은 상수 취급입니다. 왜죠? k가 변하는데 k가 변하더라도 m은 변하지 않죠. k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m,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m이니까 m은 상수 취급입니다. 그럼 k 공식,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공식이 있죠. 2분의 m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건 상수니까요. m과 m을 곱해서 m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m제곱 플러스 2분의 1 m이고요. 플러스 m제곱 돼서 정리해보면 뭐가 되나요? 2분의 3 m제곱 플러스 2분의 1 m이 되겠죠. 그럼 여기 주어진 식, 여기 안에 있는 괄호 시그마가 이 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시그마를 또 계산해 주셔야겠죠. m이 1에서 n까지 2분의 3 m제곱 플러스 2분의 1 m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요. m제곱이니까 k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공식, 제곱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m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 묶어내야겠죠? 묶어내겠습니다. 뭘 묶어내나요? 얘랑 약분하면 2 해서 분모가 둘 다 4죠. 그러면 4분의 뭘 묶어낼 수 있죠? 4분의 n과 n 플러스 1을 묶어낼 수 있네요. n 플러스 1을 묶어내면 여기 앞에 있는 분수에서 남는 것은 2n 플러스 1이 남고요. 뒤에서는 플러스 1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4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2n 플러스 2죠. 여기서 이 2를 묶어내면 4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n 플러스 1이 만들어져서 n 플러스 1이 2개죠. 그래서 제곱하고 만들어지겠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라고 했죠? 9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90이라고 했죠. 그럼 2를 곱해서요. n 플러스 1의 제곱이 180입니다.
180이죠. 그럼 이 180을 소인수분해서 어떤 값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 하면 90이고요. 2 하면 45고요. 3 하면 15에 3 하면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5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5 곱하기 6의 제곱이다 라고 해보면 n이 5가 되면 n 플러스 1은 6이니까 6의 제곱하고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n은 5가 됩니다. 자, 17번 수열 AN의 일반항이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여기 보시면 A1, A2, A3분의 3, 5, 7 해서 다 더한 게 얼마냐? 하하. 일단 AN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N은요 K제곱이죠. 그러면 우리 공식 알고 있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여기 구하라고 한 이 식은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얘는요,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느냐? AN분의 AN이죠. 첫 번째 A1, 두 번째 A2. 그리고 3, 5, 7, 9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일반항이 3, 5, 7, 9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n 플러스 1하고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은요, 시그마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합인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니까 K는 1에서 얼마까지 가야 됩니까? 10개죠. 10 갑니다. 그럼 분모에는 AK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2K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자, AK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놨죠? 여기가 AN이죠? 그럼 얘를 AK 자리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K 플러스 1이고요. 분모에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2K 플러스 1과 2K 플러스 1이 약분이 될 거고 K는 1에서 10까지 K, K 플러스 1, 6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분수로 우리가 분해를 해주시면 6은 앞으로 빼내고요. 그래서 10까지. 뒤에서 앞에 걸 빼면 1이죠. 그래서 안 적어도 되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하고 만들어집니다. 자, 6. 1을 대입해 주시면 K에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요.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는 거. 그리고 땡땡땡 해서 10을 대입하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되고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6에 1-11분의 1 해서 6 곱하기 11분의 10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11분의 60하고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부분수 분해해서 소거되는 거, 대칭으로 남게 되는 거,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소거하려면 여기에 2를 대입한 값이 필요하죠. 그럼 얘들은 얼마 차이 납니까? 1 차이 납니다. 그러면 K1 얘는 둘 중에 작은 식에다가 1을 대입할 거고요. 그 다음 10은 큰 식에다가 10을 대입할 겁니다. 그럼 여기 1을 대입하면 1 나오죠. 여기. 그 다음 여기에 10을 대입하면 11분의 1인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11분의 1 하고 바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8번. 첫째 항이 1이고요.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1의 n제곱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정의된 수열 an의 제 10항은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요?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죠. 귀납적 정의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면 첫째 항으로 둘째 항 찾고 둘째 항으로 셋째 항 찾고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만 하다 보면 규칙이 딱 생기기 때문에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둘째 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n에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a2는 a1 플러스 n에 1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1제곱 됩니다. 그러면 a1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둘째 항은 0이 나오네요. 그 다음 n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3이 될 건데 얘는 a2 둘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둘째 항이 아까 0이었거든요. 그래서 0 플러스 1 해서 셋째 항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n3을 해보겠습니다. 자, a4인데 얘는 a3에다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1이 돼서 얘가 또 0이 됩니다. 자, 이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1 됐다, 플러스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플러스 1 됐다 이렇게 갈 거네요. 그런데 그 이전 항에다가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하는 거니까 1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규칙성을 바로 발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첫째 항은 1, 둘째 항은 0, 셋째 항은 1, 0, 1, 0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제 10항은 짝수 번째 항이니까 얼마죠? 네, 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몇 개만 해보면 규칙성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변끼리 붙여 새로운 도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A단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단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어떻게 됐나요? 4개가 늘어났죠. 원래 있던 게 얘니까. 그죠? 그 다음 3단계는 원래 있던 애가 얘네들이죠. 몇 개가 늘어났나요? 4개랑 또 4개 해서 8개가 늘어났죠. 그러면 4단계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 건가 하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좀 삐딱하게 그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죠. 얘 너무 튀어나왔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너무 튀어나왔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규칙대로 하면 어떻게 더 생겨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하나씩 생겨야 되고 그리고 여기 꺾여 있는 부분 여기도 하나씩 생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단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자, 몇 개가 늘어났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늘어났네요. 12개가 늘어났습니다. 플러스 12개. 자, 그러면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개 늘어났죠? 4개 늘어났어요. 여기는 몇 개 늘어났나요? 8개가 늘어났어요. 여기는 몇 개가 늘어났나요? 12개가 늘어났죠? 아하! 자, 첫 장에서 둘째 장 갈 때 4 늘어났고 그 다음에 8 커졌고 12가 커졌습니다. 얘는 곱하기 2 했고요. 곱하기 2가 아니라 더하기 4 했고요. 얘도 더하기 4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을 만드는데 적어서 한번 해봐야겠죠. 자, A2는요. 둘째 항 A2는요. 첫째 항에다가 4를 더했습니다. 자, A3은요. 둘째 항에다가 8을 더했죠. 그 다음 A4는요. 셋째 항에다가 12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A5는 A4에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4 커지고 4 커지고 4 커져야 되니까 16을 더했을 겁니다. 규칙이 보이죠?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1이라고 처리하고 얘는 4 곱하기 2라고 처리하고 얘는 4 곱하기 3 얘는 4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 항번호 이전 항이죠. 셋째 항 구할 때 했던 둘째 항 얘랑 여기랑 같죠. 여기랑 같죠. 여기랑 같죠. 이런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에다가 뭔가를 더해줄 건데 그 더하는 값이 이 n과 똑같은 4n을 더해줘야 되더라 하고 우리가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길죠. 문제 읽는 건 생략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로가 2가 있고요. 가로가 n으로 되어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에다가 얘 둘만 가지고 얘들을 채울 겁니다. 덮을 거예요, 바닥을. 그렇게 덮었을 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런 얘기인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일단 문제를 먼저 이해해놓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n이 1일 때 a 1은요. 가로가 1인 직사각형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 있죠? 여기 가로가 1인 타일을 하나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채우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A1은 1입니다. 자, 그 다음 A2는요. 이렇게 2인 정사각형이 되는데 이 정사각형 모양을 덮으려면 이걸 하나 덮어도 되고요. 얘를 2개 이용해서 덮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덮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덮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잘라 덮는 방법, 이렇게 잘라서 덮는 방법 해서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A1은 1, A2는 3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A3은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 가로 길이가 3이죠. 그래서 조금 길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미리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이렇게 가로가 1자리 하나를 먼저 붙여놓고 우리가 이거 말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A2를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A2를 왜냐하면 크게 덮어놓고 A2를 이렇게 A2가 있어요. 그죠? 가로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을 덮어놓는 방법이 이렇게 덮어놓는 방법, 그 다음 이렇게 덮어놓는 방법, 그 다음 이렇게 덮어놓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가 1인 이 직사각형 타일을 옆에다가 연결해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이 다 뭐와 같다? A2의 경우의 수와 같다는 겁니다. 이만큼이 A2와 같습니다. 그러면 A2를 여기 2가 먼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1을 연결시켜 준 거죠. 가로 길이 1만큼을. 그런데 그거 말고요. 가로 길이가 1만큼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여기에 가로가 2인 걸 연결해 줘야 되는데 가로가 2인 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넣어주는 방법, 연결해주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연결해주는 방법, 그 다음 세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얘와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죠. 그럼 얘가 뭐죠? 얘가 A1이죠. A1입니다. 그런데 A1에서 몇 가지가 만들 수 있죠?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규칙성을 다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미. 자, A3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보다 가로의 길이가 1 작은 애는 2번 필요하다는 겁니다. 2번 필요하고 가로의 길이가 1 작은 애는 그대로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가로의 길이가 1 작은 애들에서 옆으로 가로가 1인 걸 하나씩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2라는 애는 관계식을 이제 만듭니다. 2 작은 애는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2an이고요. 1 작은 애, 가로의 길이가 1 작은 애들은 그대로 한 개씩 똑같은 경우의 수만큼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21번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이 있죠. n이 1일 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그 식은 그 n에 대한 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는 게 증명된다.
이때 식을 한번 보죠.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했는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이 2일 때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n이 2일 때 좌변을 계산해 보죠. 그러면 n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분의 1이죠. 그죠? 2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들을 다 더하게 되면 통분을 12로 통분해야겠죠. 12로 통분해보면 12 플러스 6 플러스 4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12분의 뭐가 되죠? 25가 되나요? 25. 그래서 얘는 2보다 큽니다. 12분의 25 해서 2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보다 크죠. 여기 우변은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1 해서 2가 되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한다.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n에다 k를 대입한 그 식은 성립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k 플러스 1일 때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k 플러스 1일 때 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한번 적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에 k 플러스 1분의 1인 거죠. 그리고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2에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런데 분모가 1씩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 2의 k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다 1을 더해서 2의 k제곱 플러스 1분의 1부터 시작해서 2까지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지.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는 거나. 그래서 양변에 분모에 1 더한 거, 2 더한 거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2의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건 2 곱하기 2의 k니까 2의 k 플러스 2의 k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2의 k제곱이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걸 더할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는 똑같이 2의 k죠. 맞죠?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k 플러스 1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이 좌변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변에도 원래 있던 1 플러스 2의 k 2분의 k라는 식에 k 얘가 똑같이 더해졌죠. 그래서 여기도 2의 k제곱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좌변은 그대로 있고요. 우변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변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뭐보다 크냐 하는 걸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데 얘가 뭐죠? 2의 k 플러스 1분의 1이었습니다. 아까. 그죠? 요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얘보다 크죠? 얘보다 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분모가 얘보다 작기 때문에 얘들은 모두 마지막에 있는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보다 큰 애들입니다. 그죠? 큰 수들이에요. 그러면 이 큰 수를 쭉 더한 거니까 얘를 다 더한 것보다는 크겠죠? 여기 개수가 몇 개입니까? 네, 2의 k개입니다. 그래서 2의 k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 한 거, 얘들을 2의 k제곱계를 더한 거, 그죠? 그것보다는 얘네들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는 1 플러스 2분의 k는 똑같이 있고요. 이만큼이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 더한 것보다도 클 거니까 여기 있는 좌변은 여기 있는 최고 우변에 있는 것보다도 큰 것보다 더 크니까 실제로 얘보다도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의 k를 하나 약분하면 2분의 1이 만들어지죠. 1 플러스 2분의 k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요거 계산해서 2분의 k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식은 여기 원래 주어진 부등식에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과 같기 때문에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부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수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다시 적겠습니다. 2의 k제곱이죠.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